이제 조국 전 대표 얘기를 좀 살펴볼 텐데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정도 정치적 위상을 가진 것 같은데 일단 어제요 대통령실 설명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. 민주당이 여당이라고 본다면 조국 혁신단은 분명히 야당이고요. 그런 부분에서 여당보다 야당 쪽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.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다 주로 사면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. 이제 8월 15일 자정에 나오게 되면은 혁신당에서는 일단은 당 대표로 복귀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이 이제 관심인 건데 이거 최윤 의원께 여쭤볼게요. 그러면 조국 전 대표의 선택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일단은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거냐, 아니면 보선에 나가서 원내에 입성하는 것이냐. 일단 두 가지 선택 중에서는 뭐가 좀 유력하다고 보세요? 아무래도 이제 사면 복권이 되면 뭐 다음 대통령 선거 예. 대선 행보를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? 최종 목표는 거기다 그렇죠. 그러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아서 전국적인 대선 행보하기에는 아무래도 지장이 있겠죠.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입성, 예.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다시 국회로 들어가서 전국적인 선거 지원, 또 예. 내년 지방선거에 특히 호남에서 엄청난 성과를 좀 내야 안 되겠느냐. 지방선거에서 후보도 내고. 그 당연히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겠죠. 특히 작년 보궐선거에서는 일부 기초단체장을 배출도 했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호남에서는 상당히 경쟁이 가능하다. 또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이든 또 일부 강력단체장이든 만약에 성과를 거둔다면 그런 정치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국 전 장관이 대선 가도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, 힘을 받을 수 있다. 그렇게 판단을 하고 독자적인 정당의 형태로 내년 지방선거에 준비한다. 또 그 과정에서 그걸 또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려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예. 높아 보인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니 그러면 후보로 뭐 지선도 그렇고 보선도 그렇겠지만 후보로 나오면 민주당 후보가 있을 수 있죠. 그러면 거기 안에서 사전에 교통 정리가 돼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?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. 보세요? 이제 만약에 보궐선거가 지방선거하고 같이 한다라고 예. 가정을 하고 조국 전 장관이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다면 이제 그런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합의가 있겠죠. 협상이 있고. 그럼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에 조국 장관이 나가면 거기는 민주당이 후보를 뭐 안 내는 내겠다. 대신에 예.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민주당에 양보하는 광역단체장이라든지 뭐 예. 이런 여러 가지 함수관계들이 그 당시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. 예. 그래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합당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조국 대표가 사면 복권됐기 때문에 집에서 놀게 하겠어요? 뭐 정치하겠죠. 우리가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고 목표도 같다가 하면은 저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아주 통합하자. 네, 합당하자. 합당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? 저는 지금 뭐 찬반이 있지만은 합당이 되리라고 봅니다. 일각에서 민주당과의 합당 뭐 이런 것이 가끔씩 그런 예. 얘기들이 나오곤 하는데 다당제 연합 정치를 지향하는 조국 혁신당의 정치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예. 생각해 보면 합당은 전혀 고려할 수가 없. 저희가 어제 황운하 의원 인터뷰하면서 황 의원이 전혀 고려할 수가 없다 합당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최철표님, 박지원 의원이 합당 얘기를 턱 던지는 이유는 뭐라고? 호남의 위기감이에요. 저는 예. 지금 뭐 충남 아산을 출마, 계양 출마 여러 가지 이제 조 대표가 이제 돌아온 다음에 당대표직을 맡아 뭐 보궐선거 출마할 것이다. 저는 그 지역이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호남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. 호남의 광역단체장이라든가 출마하실 분들이 아마 의원직이 한두 개 나올 겁니다. 비는 자리가. 거기에 출마하면 돼요. 왜냐하면 호남이라는 데는 지난번에 전체 득표량에서도 더 많았고 예. 조국 혁신당이 지민비조, 지역구는 민주당, 비례는 조국이라는 그 거기에서도 그런데 저기에서 경쟁하면요. 민주당과 호남이 1대1 구도로 경쟁하는 겁니다. 조국 혁신당이. 예. 거기서 저도 이겨도 큰 부담이 없어요.
그리고 조 대표는 거기서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대선 후보 성장할 수도 있고. 근데 지금 바로 저 박지원 의원은 호남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죠. 합당하는 게 낫거든요. 경쟁해버리면 안 되니까. 그 저는 위기감이 반영된 거라고. 호남으로 나오는 것이 부담돼서. 부담돼서 빨리 합당해서 그냥 우리가 한솥밥을 먹자라고 지금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는 거고 예. 조 대표는 아마 이것도 선택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도 다 향후 대권을 아마 꿈꿀 것 같은데 예. 거기에 꿈꾸다면 지역적 기반이 있는데 PK는 있거든요. 근데 부산시장이 묶여버리면 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가로서 아무것도 못해요. 존재감도 없고. 그렇다면 무조건 원내에 들어가야 지역구로 가야 되는데 된다. 그렇다면 호남에서 비는 지역구 한두 개 들어가서 원내 입성해서 본인이 지역도 호남을 뿌리로 하는 쪽으로. 왜냐하면 표도 많았으니까.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아서 그 정치구단이라는 박지원 의원이 그 위기감 때문에 먼저 빨리 선제적 합당을 꺼낸 게 아닌가.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. 거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이제 조국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깝다 보니까 조국 전 대표를 시작으로 해서 친문계 다시 뭉치고 세력화되는 거 아니냐 전망 나오거든요.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글쎄요, 뭐 조국 전 장관이 친문계로 불린다든지 예. 또는 뭐 친문계와의 어떤 세력과의 어떤 전면적인 결합, 과연 이것을 뭐 속으로 반길까? 오히려 조국 대표가 예, 오히려 저는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나. 오히려 독립적인 정치 변수로서의 조국 혁신당, 예. 또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가지고 독자적인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대선에 꿈을 키워가는 그런 독립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조국 전 대표의 상을 그리지 않겠나. 예. 그런 측면에서 특정 그룹의 전면적인 지지를 받는 뭐 친문 뭐 서럽다라든지 또 친문 세력과의 뭐 전면적인 결합이 예상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겠나. 오히려 다른 다양한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예. 그런 모양새를 앞으로 더 갖춰가고 또 다음에 지방선거에서의 후보들도 특정 그룹에 대한 어떤 수혈보다는 오히려 독립적이고 참신한 인물들의 발굴에 주력하지 않겠나.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. 알겠습니다.